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선배와의 대화라는 주제로 마지막 3교시를 교육할 강사 이재훈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호응해 줄 줄이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16개월의 기적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왔는데, 밑에 보시면 무경력 신입이라는 게 보이시죠? 혹시 무경력 신입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대부분 80~90%가 무경력 신입이십니다. 저 또한 무경력 신입이고요. 16개월 만에 제가 연도대상 다이아몬드를 달성해서 16개월의 기적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24차월입니다. 이제 다음 달 8월 달 되면 입사 2주년인데요. 단기간에 제가 이렇게 다이아몬드라는 업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그 과정을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스토리를 들려드림으로써 동기부여와 또 다른 열정 또 이렇게 전달드리면서 그 과정에서 제가 갖고 있었던 이 마인드, 가치관, 관점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파하고 싶어서 오늘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챕터에서는 성장, 그 다음에 성과, 그 다음에 슬럼프라는 주제로 제가 이 성장과 성과 슬럼프를 겪으면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겨냈고 성장을 했고 성과를 만들었는지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 마지막 우리 신입 설계사분들이 현대홈쇼핑을 선택은 해주셨습니다. 근데 선택을 하고도 확신을 못 갖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와서 보니까 뭔가 불안할 수도 있고, 또 나는 뭐 이렇게 비교하고 온 게 아니라 그냥 어쩌다가 왔어. 근데 잘 선택한지 모르겠어. 이런 확신이 없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제가 현대홈쇼핑에 와서 무경력 신입으로 다이아몬드라는 업적을 달성하고 보니까 나는 정말 선택을 잘했다.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확신이 없다면 확신을 주고 싶어서 그 이유, 제가 선택한 이유를 알려드리면서 서로 공감도 할 수 있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까지 제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구 지점 분들은 저를 잘 아시니까 걱정이 안 되는데, 다른 분들은 제가 누군지 모를 수 있습니다. 저도 신입이다 보니까 탁성종 팀장님이나 우리 김세별 팀장님, 유명하신 그런 팀장님들은 다들 아시지만 저는 처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할 건데, 저는 23년 8월 달에 입사했습니다. 보통 이 강사님이 이 자리에 서면 경력사항을 적을 때 23년이 아니고 18년부터 20년까지 AIA 생명 팀장, 그 다음에 20년부터 23년까지 어디 회사, 회사, 부지점장, 지점장, 이렇게 경력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저는 여러분들한테 더 마음에 와닿는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무경력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경력은 길지 않으니까 우리 현대홈쇼핑에서 쌓은 업적이라도 한번 적어보자 했습니다. 그래서 24년 바로 작년에 제가 대구 지점에서 업적 1위를 달성했고요. 그 다음에 연도대상 자연스럽게 다이아몬드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3W, 계속 3W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3W도 이제 100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92주. 그러니까 23년 8월 입사하고 첫째 주부터 코드 나오자마자 바로 3W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 의지랑 상관없이 시작은 했지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명하신 분들 많죠? 김세별 팀장이 다이아몬드 순위입니다. 순위. 이 뒤에도 많죠. 플래티넘까지. 그런데 제가 준비한 이 사진은 그냥 보여드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신입 설계사도 1년 만에 이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이아몬드 지금 다 경력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혹시 전북 지점에 오신 분들 계십니까? 혹시 최재영 팀장님 알고 계시죠? 친구예요? 네, 대단하시잖아요. 무경력 신입이시잖아요. 전북 지점에 최재영 팀장님이 있다면 대구 지점엔 제가 있다. 네, 그래서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입니다. 저도 오늘 방금 만나 뵙고 인사드리고 또 인사이트 공유했는데요. 무튼 이렇게 무경력 신입도 여기 가는데 문제 없다. 꼭 3년 5년 경력이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다. 여러분들도 당장 내년에 저보다 더 높은 데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희망을 드리고 싶고, 실제로 다이아몬드 제 표창장 받은 겁니다. 오사카 가서 받았죠. 그리고 연도대상 우리 대구 지점에서 1위라는 이 상을 받았고, 실제로 저는 이 상장 하나하나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따로 계속 모아두고 있어요. 작년에 이제 100클럽 하면서 3W랑 같이 모아놓은 상장이고 트로피인데요. 이렇게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W는 실제로 PPT 준비할 때 당시에 89주였는데 지금 92주 진행 중일 겁니다. 그리고 제가 대구 지점에서 이제 시상식 했을 때 1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12월 달을 제가 400클럽 개인 기네스, MIP로는 600을 찍었을 겁니다. MMP 400 넘겨서 580이네요. MIP는. 네. 그래서 어쨌든 개인 기네스를 찍고 24년도를 마무리하고 연도대상까지 갔다라는 거고, 이 영어 문장 제가 맞추면 제가 상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업 활동할 때 필요하죠. 상품권이고요. 이 문장, 두 가지 문장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문장 빠르게 말씀해 주신 분께 드리겠습니다. 손 들고 이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띄어쓰기만 잘하면 됩니다. 띄어쓰기만 잘하면 두 문장이 나와요. 네, 말씀하세요. 맞습니다. 두 번째 문장 말씀해 주세요. 아마 그 첫 번째는 다 지금 머릿속에 있을 겁니다. 네, 두 번째 문장. 자, 첫 번째 문장은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맞추는 분께 그러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뜻이 뭔가요? 어디든지. 아닙니다. 마지막에 노웨얼인데 지금 노웨얼이잖아요. 어디서나 있다. 어디서나 없지 않고. 자, 이거 정리해서 말해 주실 분. 정리해서 두 문장 빨리 말씀해주세요. 네, 말씀하세요. 앞에. 꿈은 어디도 없다. 첫 번째는요? 꿈은 지금 여기 있다. 네. 좋습니다. 아니, 노웨얼이니까 있다가 아니라 없다 해야죠. 그래서 자, 보시면 꿈은 어디에도 없다가 됩니다. 근데 이 똑같은 문장 Dream is nowhere이 될지 now here이 될지 보는 사람마다 관점마다 같은 문장을 보더라도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죠. 긍정적인 사람은 이렇게 보이겠죠. 근데 이게 거절당하고 고객님한테 뭐 핍박받고 이렇게 하대당하다 보면 이 부정적이 되는 사람이 부정적이 돼요. 그러면 똑같은 문장을 보도 꿈은 어디에도 없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비전이 없다 이렇게 부정적이 되는 거죠, 사람이. 그래서 저는 이런 문장을 보더라도 본인의 태도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나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저는 설계를 했는가. 보험 설계가 아니고 저는 저부터 설계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어떻게 바꿨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수익보다 성장에 집중했습니다. 당장의 수익보다 내 성장을 택했다는 거죠. 저의 성장. 왜냐하면 20%와 1800% 그래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똑같은 돈 1억이 있다면 20%에 투자하시겠습니까? 1800%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바보가 아니면 1800%겠죠? 저도 생각했습니다. 이 20%는 당장 내가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뭘 하면 당장 수익은 됩니다. 근데 나를 성장시키면 1800%라는 성장률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1800%는 적어요. 여러분들은 3000%, 5000%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1965년부터 현재까지 연평균 수익률이 19.9%, 약 20%라고 합니다. 우리가 당장 이번 달은 운이 좋아서 200%, 300% 주식으로 돈을 얻을 수는 있겠죠. 근데 장기간 10년, 20년, 30년 동안 매달 그렇게 벌 자신 있습니까? 이 워렌 버핏도 20%밖에 안 되는데 언젠가 적자 보는 날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적자 없는 오로지 성장밖에 없는 저한테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보시면 2022년도 입사하기 전입니다. 아마 중소기업 제가 마케팅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을 텐데요. 200만 원 급여 보이시죠? 그냥 시급 곱하기 그때 최저임금에서 받은 거죠. 22년 9월 15일 날 받았어요. 그리고 6개월 뒤에 230만 원 받았어요. 와, 기분 너무 좋은 거예요. 왜 230만 원 올랐냐? 6개월 만에 설날 떡값을 추가로 주더라고요. 근데 그때 30만 원은 너무 소중했어요. 3월에 떡값 받으셨어요? 그쵸. 이제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바로바로 주지 않습니다. 급여도 밀립니다. 급여도 밀려요. 그래서 제가 200만 원, 230만 원 받을 때도 원래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임했기 때문에 긍정적이었지만 무튼 이 금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를 다니면서 마음을 고쳐먹었죠. 독서하면서 유튜브 하면서 나한테 성장해야 되겠다 느끼고 현대홈쇼핑에 입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 1년 24년 4월 아까 23년 3월 15일 금액이 230만 원이었는데요. 1년 만에 1200만 원 돈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우연이냐? 아닙니다. 계속 열심히 하니까 25년도에는 2200만 원 돈을 급여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수수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시책도 있는 거 아시죠? 10일날 시책이 1500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1월 24일과 2월 10일 12월 달에 한 금액이 3800만 원의 급여가 들어왔어요. 불과 22년도에 200만 원 받던 사람이 지금 3800만 원 받고 있다는 거죠. 물론 매달 3,800원 어렵겠죠. 근데 한번 이 고점을 찍은 사람은 그 고점 근처에서 최대한 유지하려고 합니다. 한번 찍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계속 이 고점을 생각하고 예전에 저보다는 지금의 저를 만족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단순히 저의 자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동기부여와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을 최대한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 단기간에 한 거 보니까 나라고 못할 게 없다. 그런 오기도 생기고 열정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투자한 결과 성장률 1800%, 한 달 급여 3,800만 원 받았다는 거고, 이 오락실에 가면 이 지폐교환기 다들 아시죠? 내가 넣은 금액이 5만 원이면 나오는 금액이 얼마죠? 5만 원 딱 나오죠. 제가 회사 다닐 때 그랬어요.
제가 한 달 내내 출퇴근하니까 200만 원이 나오는 거죠. 시급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가 100시간이라는 투자하면 뭐 1000만 원이 나올지 2000만 원이 나올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돈을 넣으면 이렇게 3,800만 원 받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 같은 시간 에너지를 투자하더라도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무엇보다 이런 급여를 받다 보니까 제가 제일 뿌듯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최근이고요. 저번 달에 저희 아버지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안대를 한 거 보니까 눈 수술을 하신 것 같죠. 당뇨 합병증도 있으시고요. 백내장이 너무 진행이 오래되셨어요. 그래서 시력이 이미 너무 많이 저하가 돼서 이제는 피할 수 없다. 백내장 수술해야 된다 하셨는데 그 백내장만 수술하는 게 아니고 시력이 너무 양쪽이 차이가 나서 이제는 렌즈 삽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의사한테 소견을 듣고 왔는데 저한테 슬쩍 던지더라고요. 아, 이거 뭐 백내장만 할 게 아니고 렌즈 삽입을 해야 되겠다. 지금 시력이 너무 떨어져서 반대편도 너무 안 좋아질 상황이다. 그래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래서 얼마인데요? 했어요. 그러니까 뭐 24만 원짜리도 있고 뭐 100만 원짜리도 있고 뭐 그거는 뭐 렌즈에 따라 다르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고서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24만 원짜리 해도 괜찮더라. 주변에 보니까 다 잘 살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버지가 그냥 본인이 부담 안 되는 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100만 원, 200만 원짜리 하고 싶겠죠, 본인도. 근데 저한테 해달라고 말은 못하고 그냥 24만 원도 괜찮겠지, 괜찮더라 이렇게 합리화하고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제가 22년도에 저였다면 모르는 척 했을 거예요. 아버지 다녀오세요. 그거라도 좋다고 하니 수술하고 오십시오 했겠지만 지금의 저는 그래도 조금은 여유가 있으니까 아버지 제가 병원에 전화해서 그 렌즈 가격당 장단점을 물어보고 아버지한테 맞는 걸 제가 선택해서 결제해 놓겠습니다. 날짜 잡아 놓을 테니까 그날 가서 수술하고 오십시오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뿌듯한 나머지 수술하고 와서 저한테 사진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경상도 남자다 보니까 그냥 얼른 집에 가서 쉬소 뭐 긴 말 못해요. 근데 아버지도 고마워 끝이에요. 이 뒤에 생략된 말들이 많겠죠. 우리 아들 자랑스럽다, 대견하다 있겠죠. 근데 그런 말씀은 안 하시지만 저는 안다는 거죠. 이 고마워 안에 얼마나 많은 감정과 그런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부모님한테 효도뿐만 아니라 가족, 뭐 자식, 자기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살다 보면. 그래서 저보다 더 열심히 사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저는 효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투자처는 결국 자신입니다. 지금 주식 어디가 뭐 좋고 2차 전지가 좋고 그런 거 보지 마십시오. 물론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자기는 1000% 2000% 오를 수 있는 사람인데 왜 20% 200%에 목매달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자기 자신부터 성장시키고 다음에 투자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 자 그렇게 설계를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제 스스로 설계도 좋지만 이 거인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느꼈어요. 저보다 벌써 앞서 나가고 있고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야 그걸 보고 배울 수 있겠다라고 느껴서 이제 만나러 다닙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가 가장 빠른 길은 이미 걸어본 사람에게 묻는 것이다 라는 결론이 있었고요. 두 번째, 단순한 존경이 아닌 사고방식을 배워야 된다 라고 느꼈습니다. 세 번째, 누구를 만나느냐가 어쩌면 전부일지 모른다. 정말 이 문장이 와닿더라고요. 저는 책을 읽는데 우리 드라마를 보더라도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 회장이 지나가다가 쓰러졌는데 그 청소하시는 분이 가가지고 살려드렸어요. 심폐소생술하고 구급차. 그래서 알고 보니까 대기업 회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달부터 우리 사무실에서 어디서 같이 근무하게, 이런 뭔가 사례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쩌면 이게 누군가를 만나는 게 전부일지 모른다 라는 생각에 저는 만나러 다닙니다. 이제 만나러 다녀요. 그리고 그분께 사고방식을 배우려고 노력했어요. 단순한 존경만 할 거였다면 유튜브로 보고 치웠을 겁니다. 그냥 책 읽고 치웠겠죠. 단순한 존경만 할 거면. 근데 진짜 만나서 저는 사고방식을 배우고 싶었고요. 그 사람한테 이미 걸어본 길을 묻고 싶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성공했냐. 그래서 저는 찾으러 다닙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유튜브나 릴스로 유명하신 분들도 있어요. 보시면 안 대장님, 뭐 서현민 파트너님, 뭐 보험신 뭐 많습니다. 그래서 한 분씩 제가 찾으러 다닙니다. 우리 안 대장님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세요? 법인 영업에서는 또 알아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때 당시에는 이 보험 설계사가 되겠다라는 명확한 목표는 없었던 상황이고, 뭔가 세일즈는 해야 되는데 난 어떤 세일즈를 할 것인가, 그 목표로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안 대장님한테 갔는데요. 항상 이런 성공하신 분들은 내가 목표로 하는 분야가 아니더라도 뭐라도 배울 게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 업계 탑이 됐다는 건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저는 얻어왔냐, 갑의 위치에서 영업하라, 을이 아닌, 이거 당연한 말이잖아요. 근데 사례를 들어주셨어요.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우리 어깨나 척추, 허리 아파서 병원 정형외과 가잖아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엑스레이 한 장 찍고 무통주사 한 대 맞고 다시 오십시오 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네, 엑스레이 찍으러 가죠. 거기서 저기 옆집 정형외과는 엑스레이 한 장당 뭐 1,200원 하던데 여기는 얼마입니까? 물어요? 안 묻죠. 비교 안 하죠. 하라는 대로 하고 오죠. 그게 갑의 영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걸 들으면서 그래 갑의 영업하면 되겠지? 그래?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고 적용을 시켜봤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객한테 해보니까 우리 보통 고객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님, 제가 요거를 해지를 하려면 해지 확인서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명확하게 말해 증권이 필요한데 제발 다음 주에 제가 올 때 좀 이렇게 좀 챙겨주세요. 의뢰 영업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도와주는데 왜 의뢰 입장에서 합니까? 그 사람이 저한테 도움 받으려면 당연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업을 하면서 항상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제가 3일 뒤에 올 겁니다. 근데 이게 준비가 돼야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해지 확인서랑 증권 꼭 준비해 놓으시고 제가 오면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부탁드린다는 겁니다. 막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고객도 그런 태도와 눈빛과 말투를 보고 내가 뭔가 이게 휘두를 게 아니구나, 나 도움을 받으려면 해야 되구나,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갑의 영업이라고 해서 갑질하라는 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말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연을 가서 하나 얻었다는 거죠. 여기 안 갔으면 저는 지금 세일즈 할 때 조금 더 시간이 걸렸겠죠. 그것을 제가 깨닫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거인을 만나러 다니면 하나라도 얻는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이제 인스타 릴스에서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제가 찾으러 갑니다. DM으로. 저는 설계사 코드가 없었을 때예요. 현대홈쇼핑 소속도 아니고요. 그냥 이제는 보험 설계사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떤 영업을 해야 될까? 대면을 해야 될까? 비대면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할 찰나였습니다. 또 찾으러 갔습니다. 그냥 집에서 방구석에서 누워서 난 대면이 좋을까? 비대면이 좋을까? 고민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직접 찾으러 갔어요. 비대면으로 성공하신 분을 또 찾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DM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진행하시는 강의 참석할 수 있을까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신청했습니다. 하니까 마감이 됐대요. 단 몇 시간 만에 마감이 됐대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전화 드렸어요. 전화 드려서 정말 저는 한 자리라도 자리가 나게 되면 분명 한 자리는 날 수는 있잖아요. 취소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자리가 나게 되면 저한테 연락 주시라 하니까 소속과 직급을 말하래요. 없잖아요. 일단 현대홈쇼핑 갈지 뭐 아직 잘 모르겠지만 설계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말하니까 이 소속이 명확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예정자로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열심히 진짜 뭐 일반인으로서 가지만 이 강의 너무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 간절함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의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길래 끊고 바로 그날 저녁에 전화 와서 혹시 올 수 있냐 묻길래 바로 가겠습니다. 기차표 끊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났다는 거죠. 근데 갔는데 이 많은 분들이 굿리치, 프라임에셋, 인카 각 그 대형 GA에서 본부장, 뭐 지점장, 부지점장 다 최소 팀장 이상이었어요. 그리고 다들 영업을 잘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대면으로. 근데 비대면으로 잘 하시니까 비대면으로 하는 법을 알려주는 강의였어요. SNS 활용법.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 서로 막 알아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하고 명함도 주고 막 하는데 저는 명함이 없잖아요. 받았는데 제 명함을 못 드려. 그래서 저 어디 소속이 말도 못 하겠고 쭈뼛쭈뼛거렸어요. 근데 내심 그건 있었어요. 마음속에 이분들은 소속이 없고 설계사가 아니면 이 자리 못 왔겠지? 근데 나는 왔잖아. 그것만으로도 좀 어깨 피고 다녔습니다. 초반에는 조금 뻘쭘했는데 그런 생각으로 다니고 뭐 사람들이 이분이랑 사진을 찍는 거예요. 저 이분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근데 찍길래 일단 가서 찍었어요. 왜? 나중에 자랑은 할 수 있잖아요. 이분 유명했다. 그래서 나 찍었다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몰랐는데. 그래서 찍고 보니까 보험신이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신명사업단이랑 또 이렇게 왕래를 하더라고요. 강연도 해주시고 소식지 강의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매달 본인이 소식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이 소식지 정리를 잘 해주십니다. 매달. 그래서 소식지 공부 차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드도 없고 명함도 없고 소속도 없었지만 이런 데 참여해서 자신감 하나로 또 좋은 걸 얻고 왔습니다. 우리 세일즈 살롱의 황현진 작가님 아실 겁니다. NS 홈쇼핑에서 매출 아마 탑을 찍고 나오신 분인데 지금은 이제 우리 이런 보험뿐만 아니라 세일즈 관련해서 강연을 하고 계시는데 세일즈 살롱 제가 들으러 가봤습니다. 또 왜? 우리나라에서 내노라는 분이 강연을 하는데 내가 방구석에서 누워서 이 보는 거랑 직접 가서 그 분위기와 현장에서 느끼는 건 또 다르거든요. 또 사고방식도 배울 수 있잖아요. 직접 가면. 그래서 갔죠. 또 사진 찍고
제가 많은 것을 또 인사이트를 얻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최은식 작가님은 우리 통일보감 유명하죠. 우리 현대홈쇼핑에도 많이 강연 오셨고, 제가 실제로 우리 강연 오셨을 때 이렇게 사진 찍고 했는데, 통일보감 책 꼭 읽어보십시오. 우리 신입들이 고객님한테 쉽게 설명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쉽게 설명하라, 그러면 고객이 이해하기 쉽잖아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내가 쉽게 설명하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그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이 책이라는 거죠. 통일보감. 저는 2번, 3번 읽었어요. 지금도 이 범위나 뭐 내용은 대략 알고는 있지만 계속 읽어요. 고객한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암내심 질병 상해에 관해서 손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제가 또 인사이트를 얻어왔고, 어쨌든 우리 업이 스피치, 지금 이런 강연뿐만 아니라 고객 앞에서 화법이라든가 말을 잘해야 되죠. 제가 또 찾으러 갔죠. 보험이랑 관련은 없지만 스피치잖아요. 또 여기서 또 얻어왔습니다. 그리고 국가대표 윤코치님이라고 해서 이제 최근에 뜨고 계시는 분인데, 인스타에서 이분은 초보 신입 설계사들 상대로 보험 상담 자료라든가 이해하기 좋은 이렇게 요약해서 복회에 있는 자료랑 흡사하긴 하지만 조금 더 퀄리티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좋겠다. 그래서 저는 그 자료 자체는 신입들이 공부하기 좋은 자료지만, 저는 이분이 릴스를 찍으면서 말을 하는 거 보고 이분의 이 사고방식이 너무 저랑 비슷했어요. 그래서 한번 찾으러 가서 대화를 나눠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강연이, 저는 이 주제는 너무 1차원에서 3차원 내용이라서 저한테 도움은 안 됐지만 이 이후에 서로 대화하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쨌든 결론은 거인을 만나러 가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이렇게 거인을 만나러 다니다 보니까 진짜 거인이 나타났어요. 네. 이게 저한테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이렇게 거인을 만나다 보니까 지금은 같이 우리 단장님이랑 일을 하고 있는데요. 23년 6월 달이었습니다. 북 콘서트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단장님을 유튜브로 한번 봤어요. 봤는데 책을 출간했다고 하길래 책까지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읽다 보니까 내가 세일즈 하려면 이 책을 정말 2번, 3번 읽고 하면 너무 잘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들었고, 우리 단장님이 하시는 그 퀀텀 스쿨이라는 그 또 강의가 있었어요. 우리 세일즈 강의. 그거를 또 신청했죠. 물론 이때는 200만 원 받던 시절이라서 이 강연 이 비용이 만만치 않았어요. 그때 당시엔. 그래도 나는 1800% 성장할 거니까, 이 돈 금방 벌 수 있으니까, 이런 생각에 투자했죠. 그래서 지금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강연을 듣고 강의도 듣고 북콘서트 가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근데 기존에는 거인들을 만났으면 그냥 대화만 하고 사진 찍고 끝냈습니다. 근데 이날은 그냥 갈 수는 없겠더라고요. 바로 사인 받았어요. 바로 사인 받았어요. 근데 사인을 받는데 이게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단장님도 한 분 한 분 당연히 잘 응대는 해주셨지만 사인을 하고 다음 사람 기다리기 바빠요. 그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뛰고 싶었어요. 좀 뭔가 날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인을 받고 단장님한테 저 보험 설계사 준비하고 싶습니다 했어요. 근데 이때 제가 보험 설계사 하려고 마음을 딱 먹고 간 건 아니었어요. 그냥 단장님이란 사람의 강연을 듣고 싶어서 간 거였지. 근데 듣고 보니까 나 무조건 가야 되겠다, 확고한 마음이 생겨서 바로 사인 받으면서 그냥 지금 말씀드렸죠. 저 보험 설계사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기존에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정리를 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니까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리하고 DM 보내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DM 보냈죠. 그리고 단장님한테 제가 이렇게 꼭 성공하세요 이렇게 적어주시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꼭 성공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보험 설계사 한다고 생각 안 하고 꼭 성공하세요 여기까지만 적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됩니다, 밑에 1년 뒤에 꼭 봅시다 좀 적어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동기부여 될 것 같으니까, 남들과는 다른 뭔가 저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그래서 1년 뒤에 꼭 봅시다 적어달라고 하니까 적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악수를 하는데 저랑 아이 컨택을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좀 뭔가 이렇게 빨리빨리 하는 느낌이었다면 저를 기억하려는 느낌이었어요. 악수하면서 요놈이 1년 뒤에 보자고? 근데 뭐 이런 애들 많았으니까 뭐 믿진 않지만 그래 한번 얼굴이나 보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저는 어떤 감정으로 저를 봤든 상관없었어요. 그냥 나라는 사람을 기억해 주려고 하는 그 0.1초를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1년 뒤에 기억 못할 수도 있지만 난 간다, 이거 들고 간다. 이거 들고 가면 알겠지, 그래도 필체나 이 사진이 있는데. 그래서 1년 뒤에 가려고 마음먹었으나 행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 단장님 보기 힘든 거 알죠? 행사가 있어야만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교육이나. 그래서 제가 1년 되는 날 자필로 문자, 카톡 보냈습니다. 빨리 만나지 못하니까 카톡으로도 보냈어요. 단장님 6월 세미나에서 작년에 1년 뒤에 봅시다라고 제가 말씀 요청드렸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큰 동기부여가 됐고 이렇게 까먹으셨을까봐 사진까지 첨부합니다 하니까 우리 단장님이 저는 조금 서운했습니다. 우리 단장님 자, 아니 적어도 우리 재훈이 고생 많았네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계속 성장하자. 이게 저는 그 단장님 MBTI를 알고 있어요.
그 강연 때 ISTJ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저도 ISTJ예요. 그래서 이 성향을 알기 때문에 서운하지만 T니까 나여도 이랬겠지 하고 넘겼어요. 알겠습니다 단장님, 다음에 얼굴 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지나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장님 만나면 사진 찍기 시작합니다. 왜? 이제 같이 일하잖아요. 단장님 사진 한 번만 찍어주십시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깨 동무도 해주시고요. 이게 성덕이라고 하죠. 성공한 덕후. 저는 단장님 23년 만나 뵙기 전에 유튜브나 퀀텀스쿨이나 책을 보면서 항상 상상만 했던 분이잖아요. 근데 만나서 이제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저라는 사람을 이제 기억해 주시니까 저는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동기부여가 되는 그 롤모델을 찾아서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이유와 기운을. 저는 그래서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입사했는데 성과를 내야 되겠죠. 제가 뭐 단장님 보고 들어왔지만 단장님이 저를 이렇게 막 옆에서 1대1 코칭은 해줄 수 없잖아요. 저는 저만의 무기를 갖고 살아나가야 됩니다. 여기서 물론 3W라는 문화가 있고 우리 현대홈쇼핑의 그 KD 부분만의 문화가 있고 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성과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성과를 만들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이뤄왔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이 문장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꾸준함은 어떤 재능보다도 강하다. 정말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번 달 1000클럽 하는 사람? 무섭죠. 무섭긴 하죠. 대단하잖아요. 그 기세가 다음 달에도 이어질 것 같으니까 대단하죠. 근데 저는 1000클럽, 500클럽 1등 하는 사람이 무섭지 않아요. 꾸준히 정말 기복 없이 매일 하던 그대로 기분이 좋든 안 좋든 집안 사정이 어떻든 말든 그냥 원래 자기가 하던 대로 계속 퍼포먼스를 내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저도 그냥 한 달 바짝하고 마음이 여유로워지면 조금 게을러지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영업에서만큼은 살아남으려면 내가 한 달 잘하고 한 달 못하고가 아니고 꾸준히 한 달 잘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원래 하던 만큼 계속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급여가 꾸준하지 않잖아요. 500만 원 벌었다가 200만 원 벌었다가 그러잖아요. 싫잖아요 솔직히. 매달 500만 원 벌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500만 원 벌 수 있는 시스템과 루틴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꾸준함을 네이버에다 검색해보고 AI한테도 물어봤어요. 네이버는요 이 꾸준하다의 정의가 중담함 없이 한결같다라고 정의를 하더라고요. 우리 사랑도 한결같은 사랑을 하는 사람을 인정해 주잖아요. 정말 대단하다. 고등학생 때부터 20년 동안 연애해서 뭐 결혼까지 해서 애까지 놓고 대단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직업은 공무원이 열광하죠. 공무원. 왜? 정년 퇴직까지 꾸준하게 월급을 주잖아요. 특별하게 사고만 치지 않으면. 그래서 공무원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꾸준함 때문에. 꾸준함과 연상되는 단어들을 알아봐 달라고 하니까 기록, 뭐 공부, 루틴, 복리 효과, 시간의 힘, 뭐 책임감, 성실함 이런 게 뜨더라고. 다 좋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꾸준하면 자동으로 성실해지고 책임감이 생기고 복리의 힘이 생기고 시간의 힘이 생기고 루틴이 생긴다는 거죠. 꾸준하기만 하면 이건 자동으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양현종 야구선수 아시죠? 유명해요. 왜냐? 400경기를 선발 나왔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거의 16년, 20년 동안 장기간 동안 부상이 있든 없든 계속 활약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명하죠. 그래서 꾸준하니까 이렇게 유명해지더라. 손흥민도 왜 유명하냐? K리그가 아닌 EPL에서 8시즌 연속 10자리 이상 득점을 했거든요. 연속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한 시즌만 했다면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겠죠. 계속 꾸준하게 하니까 유명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한 명이 또 있습니다. 꾸준한 사람. 누굴까요? 우리나라에서 또 유명한 분. 유명하진 않겠네요. 저니깐요. 저는 유명하지 않으니까 저 혼자 발견했습니다. 네, 제가 꾸준하게 해왔더라고요. 23년 8월 달에 입사했을 때 각오를 했어요. 나는 600만 원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300만 원을 벌더라도 꾸준하게 벌자. 그게 중요하다 해서 이렇게 23년도에 첫 달부터 이제 100클럽 하기 시작합니다. 24년도에도 계속 100클럽 이상, 200클럽, 300클럽도 이제 성장하니까 하기 시작했습니다. 25년도도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MMP 기준이 아니고 MIP 기준이긴 합니다. 근데 MMP로 환산해도 다 100클럽 넘었다는 거예요. MMP로 환산해도. 그래서 보시면 근데 OGT가 하나 있죠. 이거 140이 아니고 40이죠. 유일하게 23년 11월 4차월에 40클럽을 합니다. 위기라고 느낄 수도 있겠죠. 왜냐면 1, 2, 3개월 차에 잘했으니까. 저는 이때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려면 부정적일 수 있었어요. 왜? 남들이 계속 주변에서 그래요. 원래 신입은 초반 3개월은 잘한다. 친구, 가족, 친척들이 도와주잖아. 진짜는 4차월부터다. 근데 4차월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도 이제 끝인가?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근데 저는 긍정적인 이 마인드가 강점이에요. 어떻게 생각했냐? 아니지. 반대로 뒤집으면 1, 2, 3월 달에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빽빽한데 난 3개월 동안 잘했잖아. 처음 들어오자마자. 그러면 한 번 실수한 건데 오히려 3번 한 이 경험이 앞으로는 더 발생할 확률이 높다. 계속 하향이 아니고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뒤에 저는 잘할 자신이 있었어요. 왜? 들어오기 전부터 각오했거든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난 임할지. 그래서 한번 이 실수는 오히려 잘 됐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꾸준함이 어떻게 됐냐? 실제로
대구 지점에서 MVP 3번밖에 못했어요. 연도대상 1위를 했는데 대구 지점에서 업적 1위면 MVP 한 절반은 해야 될 것 같잖아요. 6번, 7번은 최소 해야 1등 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꾸준함의 힘이라는 거죠. MVP는 3번밖에 못했지만 1등이라는 거죠. 꾸준했으니까. 그래서 이 꾸준함의 힘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25년 현재도요. 제가 지금 7월이죠. MVP 한 번 했어요. 저번 달에. 근데 지금 2위를 달리고 있어요. 저는 남은 6개월 동안 또 꾸준함의 힘을 믿을 겁니다. 꾸준하면 누군가 기복이 생겨서 내려갈 때 저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꾸준하기만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도 꾸준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제가 이제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영업하면서 힘들잖아요. 문전박대 당하죠. 거절당하죠. 오라 해놓고 갑자기 전화 안 받죠. 클로징 다 된 것 같았는데 갑자기 철회하죠. 해지하죠. 힘들잖아요. 근데 딱 저는 이것만 믿고 달립니다. 오늘 거절당한 거 중요하지 않아요. 1년 뒤에 내가 어쨌든 결과 성과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쓰고 있어요. 우리 김 단장님도 많이 쓰고 계시고 사실 우리 고업적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각자의 방법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누구는 하루에 뭐 자기 목표를 100번 적는다던가 필사를 한다던가 누구는 상상을 하면서 노래를 듣는다던가 다 그 방법은 너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분들이 다 이런 끌어당김의 법칙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여러분들한테 직접 보여드리고 물론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끌어당김의 법칙은 혼자 하는 거예요. 남들이 보지 않기 때문에 혼자 미친놈처럼 할 수 있잖아요. 남들이 본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해야지 하고 한번 따라 해보십시오. 그 5개 단계를 저는 나눴고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우선 원하는 것을 명확히 정의하자. 내가 원하는 게 뭔가? 3W 50주인가 100주인가 월 1000만 원인가 이런 목표가 있겠죠. MDRT를 한다던가 그 다음에 이 명확히 한 목표를 상상하자. 이루었다고 상상해보자는 거죠. 노래를 듣든 아니면 뭐 필사를 하든. 3단계 거절을 계속 당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옵니다. 아까 전에 저처럼 뭐 이거 어떡하지? 다음 달에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거절당 아까 전에 필래너님 말씀해 주셨는데 TA를 DB를 5개 받았는데 다 지금 거절이랑 부재래요. 그래서 다음에 잘할 수 있을까? 불안하대요. 그 부정적인 감정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긍정적으로 깨부셔야 됩니다. 어떻게? 확언을 해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힘들 때마다 그 확언을 봐야 됩니다. 저도 저만의 확언이 있겠죠. 보여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확언하고 목표를 명확히 하고 상상하다 보면 그 목표와 부합하는 행동과 태도가 나온다는 거죠. 내가 오늘 필사하고 상상하고 노래 들으면서 난 무조건 MDRT 달성할 거야 한 사람이 갑자기 친구 불러서 술 먹진 않을 거잖아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 너무 괴리감이 생기고 본인도 이건 아니다 싶겠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마지막은 난 최선을 다했으니 기다리자. 기다리면 성과 결과 다 따라옵니다. 보상까지 다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1단계 제가 원하는 것을 명확히 정의하기 저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다이아몬드 작년에 탑 클래스 3분 빼고 다이아몬드 9위였습니다. 이번 연도는 9위 이상을 해보자. 달성해보자. 그건 너무 힘들긴 해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도 제가 일찍 도착해서 강연을 미리 들으러 갔어요. 저는 강사지만 그래도 저한테 도움이 되니까요. 그 김도훈 팀장님의 그 케이스 강의를 들으러 갔었는데요. 잠깐 40분 들었는데 제가 또 많은 걸 깨달았어요. 난 너무 부족하다. 지금 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너무 부족한 사람이다. 그런 걸 느꼈어요. 그리고 MDRT, 3W 100주 이렇게 3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상상을 할 건데요. 저는 어떻게 상상하냐?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상상합니다. 근데 노래와 이 목표는 매년 바뀔 수는 있어요. 노래 작년에까지 달린다라는 노래가 있는데 저는 그 축구 응원가인데 그게 너무 저를 이 끌어오르는 텐션을 올리는 노래여서 들었었는데 24년 연도대상 때 이 지점장님이 노래를 하나 틀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입장할 때. 근데 그게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너무 살면서 한 번도 이런 큰 시상식 사람들이 40-50명 보는 앞에서 상을 받는 것도 처음이었고 그런 노래를 들었던 그 현장이 아직도 생생해서 이제 나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목표를 말하자 해서 노래를 이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저는 확언을 할 건데요. 한번 보고 정상적이지 않을 겁니다. 이게 미친놈 아니야? 얘 좀 비정상인데 혼자서 저런다고? 진짜 저러는 거 맞아? 그냥 이거 강연이니까 혼자 뭐 하나 짜보려고 한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진짜 합니다. 자, 어떻게 하냐? 2025년 대구지점 이재훈 다이아몬드 달성, MDRT 달성, 3W 달성. 박수! 혼자 한다는 거죠. 이렇게 언제 하냐? 이걸 언제 하냐? 아침에 출근할 때 이 노래 틀고 혼자 확언 3개 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다음 확언을 보여드릴 건데 하고 퇴근할 때도 하고 그 다음에 상담 갔을 때 잘 안 풀릴 때 있죠. 나 오늘 클로징 할 줄 알았는데 50만 원짜리 클로징이에요. 부부 갔는데 다른 설계사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겠대.
그리고 지인 설계사라서 함부로 이렇게 말도 못하겠고 거절을 못하겠다. 이 상담 내용이나 전문가는 저인 걸 알겠다. 신뢰도 간다. 근데 지인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좀 그렇다 하는 거.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저는 이제 최대한 최선을 다하고 나왔죠. 너무 찝찝하잖아. 오늘 100클럽 찍을 수 있었는데 못 찍었어, 그 사람 때문에. 그리고 저번에 만났을 때 나를 믿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날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계약은 안 해주셨잖아요. 물론 다음에 찾아가서 받았지만 무튼 그런 일이 있을 때 차에 오면 허탈합니다. 오늘 계약 사인을 받고 이제 사인 받았습니다. 카톡도 남기고 그 다음에 돌아가서 서류 작성하고 할 생각이 기뻐야 되는데 하나도 없잖아요. 돌아가면 할 게 없잖아요. 물론 내일 상담 가야 되겠지만 무튼 그럴 때 저는 이제 기운이 빠질 때 이 노래를 듣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막 끌어올라요. 다이아몬드 달성, MDT 달성 아직 안 했는데 그냥 이렇게 확언을 하다 보면 노래가 막 이렇게 눈 감고 막 듣다 보면 그래 오늘 거절이 뭐가 중요해? 내일 사인 받고 내일 모레 사인 받으면 1년 뒤에 어차피 난 이 자리에 가 있을 건데 오늘 거절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못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수많은 계약 중 하나일 뿐인데 왜 여기서 흔들리지? 그게 더 바보 아닌가? 이런 생각에 이 확언의 힘을 지금 느끼고 있다 상상하면서 그 다음에 이것도 조금 비속어도 있고 좀 정상적이지 않아요. 우리 단장님이나 김동훈 팀장님 아까 강연 보니까 막 길더라고요. 본인이 그 글귀를 봤을 때 느끼는 게 있으면 그게 목표에 부합하는 거니까 하면 돼요. 근데 저는 그 긴 거를 기억을 못 하겠어요. 확언을 하고 싶은데 내 확언이 뭐였지?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냥 간략하게 딱 적었습니다. 근데 이 문구가요 마음에 와닿았던 우리 김 단장님의 책에 다 있는 문구예요. 근데 그 중에 제가 마음에 와닿았던 걸 발췌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조합을 짠 거고 될 때까지 하자, 잘 될 때까지 시도하자, 성공할 때까지 실패하자. 모든 과정은 어차피 압도적인 결과를 위한 성취가 될 테니까. 그리고 까짓 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는데 나는 이재훈이다. 근데 이 비속어는 왜 넣었냐면 저 원래 없었어요. 원래 압도적인 성취가 될 테니까 나는 이재훈이다 끝났어요. 근데 요거는 왜 넣었냐면 1년 전에 제가 어떤 그 유튜브를 봤는데 확언을 할 때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아자아자 화이팅 이런 확언은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이 없다는 거예요. 오기가 생길 만한 확언을 하나 만들래요. 그래서 거기에 비속어도 섞어도 좋대. 그리고 그 사람이 예시를 들어주면서 하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그리고 나도 써먹어보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넣어봤어요. 그리고 한 2, 3일 써먹어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떻게 하냐? 이게 오기가 생겨요. 까짓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는데 이런 뭔가 이 오기가 생긴단 말이죠. 그럼 요까지 하면 짜릿해요 막. 진짜 짜릿해요. 씨발 하면서 혼자 나는 이재훈이다 이렇게 외치고 하루를 시작하고 퇴근할 때도 외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탕화면으로 해놓으면 제일 좋아요. 바탕화면 그냥 내가 찾아보지 않아도 항상 그냥 시간을 확인하든 고객님 연락 오든 계속 이 문구는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목표와 부합하는 태도와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그런 확언을 하고 그 목표를 이루려면 뭔가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바로 교보문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화법, 청구, 종신보험, 컨설팅하는 법, 보험 속의 경제학 법, 온갖 상식, 그냥 보험과 관련된 책은 다 가지고 옵니다. 일단 다 쌓아놔요. 여기 미친놈으로 봐요 사람들이. 왜 저래 뭐 다 살 것도 아니면서 막 그냥 민폐남으로 봐요. 근데 저는 진짜 다 살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하나하나씩 다 읽어봐요. 읽어보고 저한테 당장 영업에 도움되거나 마음에 와닿는 책을 골라냅니다. 한 5권에서 6권 한 번 갈 때. 그러면 이 중에 골라서 제가 보고 싶은 걸 골랐으니까 볼 수밖에 없어요. 재밌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내가 영업하면서 힘들었던 부분을 여기서 답을 찾는 거기 때문에 보다 보면 이렇게 해결했어야 됐구나 이런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책으로 우선 지식을 쌓기 시작했고요. 이 책뿐만 아니라 유튜브, 카페, 블로그, 인스타 모든 이런 SNS에서도 다 보험과 관련된 얘기만 듣고 배우고 익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물론 뭐 재밌는 영상도 좋죠. 근데 이게 알고리즘이라는 게 무서운 게 내가 한번 보험과 관련된 나의 동기부여와 관련된 영상을 한번 보고 나면 뒤에 꼬리표처럼 따라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마음에 와닿는 걸 보다 보면 매일 킬 때마다 그 관련된 것만 나와요. 그러면 나와 의도치 않게 계속 그런 것만 나오니까 보게 돼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24시간 중에 물론 하루 종일 보험에 미쳐 있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단기간에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설계사 기간만큼은 좀 보험에 미쳐 있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23년 8월 달에 입사했지만 10월 달부터 이 퇴근 시간을 찍기 시작합니다. 퇴근 시간. 이때 당시에는 간단하게 그냥 그거였어요. 내가 이렇게 좀 억울했어요. 늦게까지 일하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왜? 지점에 아무도 없거든요. 다 불 꺼져 있잖아. 뭔가 자랑하고 싶었어요. 근데 없으니까 일단 찍었죠. 나중에 뭐 자랑할 사람 있으면 자랑해야지 하고 찍었단 말이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지점의 사람들한테 저 어제 늦게까지 했습니다. 웃기잖아요 갑자기. 그래서 고객한테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고객한테. 다음날 제가 만약에 이렇게 1시 11분까지 준비했다. 그럼 고객님 아침에 만나서 고객님 우리 지금 몇 시죠? 9시 30분이죠. 제가 1시까지 준비해서 집에 가서 씻고 누니까 3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바로 잠 오나요? 4시에 잠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몇 시간 잤을까요? 3시간 반 자고 씻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 1시까지 뭐 했을까요 제가? 놀 거면 집에서 놀았겠죠.
사무실 현대홈쇼핑 로고 보이시죠? 고객님 거 준비한다고 이렇게 늦었단 말이죠. 생색을 낼 수 있다는 거지. 자랑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어차피 내가 늦게까지 일할 거면 사진을 찍어 놓으라는 겁니다. 아침에 일찍 출근했다 찍어 놓으라는 거죠. 고객한테 자랑하면 돼요. 생색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 이렇게 성실한 청년입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만 보여줘도 고객님이 신뢰를 얻어요. 가입자에서 보기 전에도.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썼고, 두 번째는 우리 만시간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만시간의 법칙. 보통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만시간의 법칙을 이제 활용을 하려고 해요. 이게 뭐냐면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려면 최소한 들여야 되는 시간, 만시간이라는 거죠. 만시간을 투자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단기간에. 그런데 저는 그래서 23년 10월 달에 어차피 이렇게 일할 거면 만시간을 최대한 빨리 채워버리자. 다른 사람들 만시간 채우는데 한 3년에서 5년, 6년, 7년 걸릴 수 있는 거 나 2년 만에 채워버리자. 계산해봤죠. 하루에 15시간을 24개월 하면 만시간이더라고요. 제가 다음 달에 만시간 채웁니다. 만시간 채워요. 딱 2년 되거든요. 하루에 15시간 이상 했어요. 사실 지금 만시간 채웠을 거예요. 왜냐면 15시간이라는 목표를 뒀지만 저는 16시간, 17시간도 있었던 적 많거든요. 게다가 주말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주말 뭐 다 나오진 않았겠지만 한 달에 4주가 있다면 2주에서 2주 반은 주말에 다 나왔어요. 4, 5일은 주말에 나왔다는 거죠. 10일 중에. 그래서 이렇게 24년 2월, 24년 6월, 12월, 25년 지금 현재 6, 7월까지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좋은 게 뭐냐면 한 번 찍기 시작하니까 이게 루틴도 됐고요. 안 하면 찝찝해요. 이걸 찍다가 오늘 하루 좀 6시에 가는 걸 찍으려고 하면 좀 그래요. 6시 뭔가 없어 보여. 5시에 퇴근하는 거 찍기 좀 그래요. 고객님한테 자랑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인스타로 제가 이 자랑하다 보니까 얘 와 2시까지 안 해 하다가 뭐야 오늘 왜 5시 갔어?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이라도 조금 늦게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표와 부합하는 태도와 행동을 취하다 보니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거죠. 감사하며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필리핀 세부 가서 제가 대표이사님께 상도 받게 됐고요. 썸머 달성해서,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아까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달성해서 이렇게 훌륭한 분들과 같이 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달에 이렇게 개인 기네스 달성해서 400클럽이라는 개인 기네스 달성했고 3,800만 원의 급여를 현대홈쇼핑에서 받았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기다리니까 성과, 보상, 결과가 따라오더라. 그래서 끌어당김의 법칙을 꼭 활용하세요. 자기만의 방법 찾으셔야 됩니다. 제가 했는 방법 따라하라는 게 아니에요. 노래 들으면서 혼자 하는 게 너무 미친 사람 같다. 그러면 필사해도 되고요. 다른 방법 찾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오늘도 TA랑 AP 강의 들으셨잖아요. 교육 들으셨잖아요. 다 내일도 듣는 강의까지 우리 잘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세일즈를 잘하기 위해서 혼자 영업을 홀로 서기 위해서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알려주고 있는 단계란 말이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잘하기 위한 방법도 중요한데요. 못했을 때 일어나는 법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설계사는요, 이번 달, 다음 달 잘하면요, 잘하니까 문제없이 잘해요. 근데 무너졌을 때 못 올라온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1년 동안 엄청나게 돈 많이 버신 분들도 몇 달 못 벌고 갑자기 우리 금소법이 뭐 바뀐다거나 법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환경이 바뀌고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내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중요한데, 저는 그래서 오늘 저 말고 어차피 훌륭한 분들이 스킬적인 부분이라던가 이런 세일즈 관련된 부분을 잘 알려주시니까 저는 우리 신입에 맞게 넘어지고 깨지고 힘들 때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알려드리는 게 우선인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흔들렸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흔들렸어요. 저라고 해서 매일 꿋꿋하게 있진 않았습니다. 무너졌어요. 근데 어떻게 이겨냈냐? 요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성공은 누구에게 하지만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성공과 실패로 나뉘다. 계속 오늘 지금 30분간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이게 핵심 문장이에요. 요약하면. 그 대하는 태도가 성공과 실패로 나뉜다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들이닥친 이 상황, 환경 바꿀 수 없다면 성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짐 싸들고 집에 다시 가가지고 월급쟁이로 살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길 거면 즐기자는 거죠. 피할 수 없으면 즐기자라는 말이 있듯이. 그래서 저는 아까 전에 23년 11월 달 4차월에 받았던 급여가 이렇게 210만 원, 시제까지 해서 280만 원 가량을 받았는데요.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의 급여를 초반에 3차월까지 받다가 갑자기 200만 원대를 받으니 만족이 안 되겠죠. 부정적인 감정도 들고. 근데 이 중소기업에 회사 다니던 시절 단 1, 2년 전에 24년인데 22년도에 어차피 저는 200만 원 받았던 사람이에요. 믿져야 본전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200만 원 받으면서도 다녔는데 지금은 꼬라 박았는데도 270, 80을 받잖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했죠. 아, 내가 아무리 못해도 22년도에 나보다는 잘하고 있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아무리 못해도 이 돈은 벌 수 있겠지 라는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스키도요, 타기 전에
잘 타는 법 알려주지 않아요. 넘어지는 법부터 배운다는 거죠. 혹시 스키 타러 가보신 분 있으신가요? 있으시죠? 겨울에? 대부분 옆으로 빠져서 교육부터 받죠. 넘어질 때 옆으로 넘어져라. 덜 다치는 법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저도 보험업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잘하는 법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넘어지는 법부터 배우고, 내가 어차피 우리 신입 때는 거절을 많이 당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준비를 해도 완벽하다고 생각해도 거절 당해요. 아마 우리 김 단장님도 영업하시면 거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맞잖아요? 그래서 이 거절에서 강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바로 일어설 줄 알아야 되고, 넘어지더라도 빨리 일어날 줄 알아야 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넘어질 수 없다. 넘어져야 성장한다. 넘어져 잘 넘어지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넘어지는 또 거절당하고 실패했다. 나는 당연히 거절당하고 실패할 것이다. 잘 될 때까지 시도하자. 성공할 때까지 실패하자는 마인드 탑재하자. 실패하더라도요, 성공할 때까지 실패하자는 마인드를 탑재하세요. 어차피 성공하면 되잖아요. 그 모든 과정이 어차피 압도적인 성취를 위한 과정이니까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경기도 고향까지 4시간 운전해야 돼. 4시간 반 운전하는데 1대1 상담이 아니고, 원래 내가 했던 상담도 아니고 이제 4대1의 강의를 또 해야 돼요. 와, 양치하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운전하고 나면 진이 빠져서 죽을 것 같은데 또 강연까지 해야 돼? 오늘 개꿀잼인데? 아, 진짜 오늘 하루 진짜 개꿀잼이겠는데? 이러면서 양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잠도 많이 못 자고 지금 클로징 계약 것도 밀려 있는데, 이 강연 준비하면서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걸 써먹어 보니까 또 효과 있다는 거예요. 또 웃고 있어요. 피식해요. 또 웃긴 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혼자 해보세요. 그걸 보고. 피식합니다. 양치하면서. 그래서 이런 말 같지 않은 이런 행동들이 또 어떨 때는 엄청난 효과를 준다는 거죠. 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넘어질 때입니다. 우리 TA 거절. 오늘도 당하셨죠? 차단당했습니다. 차단당하셨죠? 네. 그거 오늘 TA하고 AP 강연을 들으셨는데, 이제 돌아가면 TA 100% 다 할 자신 있으십니까? 오늘 교육 들으셨잖아요. 앞으로 할 때까지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요. 강연을 들었으니까 자신감은 생기셨죠? 네. 그런데 그 거절을 피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기서 경력 10년 된 분들도요, TA, DB 10개 준다고 해서 10개 다 못 잡아요. 어차피 거절 당한다는 거예요. 차단 당하고요. 그리고 차단 당했다는 뜻은 오히려 좋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만큼 노력을 했다는 거잖아요. 차단을 했다는 건. 그만큼 간절함을 보였는데 그 사람이 이제 질린 거죠, 사실. 근데 좋게 포장하자면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는 뜻이니까 좋게 생각하자는 거죠. 차단을 당했다면. 그리고 아까 전에도 5개 DB를 받았는데 4개, 5개가 다 부재 재연락이라서 지금 큰일 났다. 다음 DB 5개 받아도 또 이런 거 아니냐, 이런 불안함을 호소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어차피 피할 수 없어요. 저도 5개 받으면 4개, 3개 잡을 줄 알죠. 한두 개 잡을 때도 있어요. 오히려 1개 잡을 때 못 잡을 때도 있습니다, 진짜로. 그럼 부끄러워서 말 안 할 뿐이지. 그냥 그럴 때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저는 어떻게 이겨내냐를 보여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보통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오늘 안 되는 날인가? 아, TA 지금 3개 중에 2개 돌렸는데 안 되면 오늘 당 안 되겠다. 아, 큰일 났다. 안 좋은 DB 걸렸나? 우리 지점장님이 나만 이런 DB 주시나? 다른 사람들은 활동 잘하는 거 보니까 좋은 DB인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올라오죠. 와, 5개 받았는데 벌써 2개 거절당했네. 나머지 3개 중에 잡아봤자 1-2개인데 아, 나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저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서는 어차피 해결되지 않아요. 갑자기 이 DB가 바뀌지도 않고요. 거절당했던 게 갑자기 뭐 다시 오라고 하진 않으니까요. 저는 이 법칙을 씁니다. 대수의 법칙. 이 법칙이 뭐냐면요, 같은 시도를 많이 반복하면 결국엔 결과는 평균에 수렴한다는 거예요. 평균에 수렴한다. 원래 내 실력대로 수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DB 5개 받았는데 1개도 못 잡았다. 1개 잡았다. 근데 평균 저는 원래 2-3개 잡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개수를 늘려보십시오. 5개가 아니고 저번 달 부재, 재연락 합쳐가지고 10개를 돌려보십시오. 그러면 결국엔 평균에 수렴해요. 지금 1개 잡았는데 5개 늘려보면 갑자기 2개, 3개, 4개가 돼요. 해보십시오. 그거 10번 했는데 안 된다. 15개, 20개 늘리십시오. 결국에는 횟수를 늘리면 평균에 수렴한다. 지금 3개, 5개밖에 안 되니까 평균이 안 나오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인드를 잡고 하셔야 됩니다. 자, 어차피 확률이다. 횟수를 쌓으면 결과는 따라온다. 이 생각을 TA 할 때 항상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거절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나는 평소 최소한 3개 중에 1개는 잡았으니 곧 잡을 거야. 아, 벌써 2개나 거절당했네가 아니고 3개 중에 1개는 잡았으니까 이거 하나만큼은 잡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뒤집자는 거죠, 계속. 그리고 연속 2개 거절당했으니 남은 DB는 성공 확률이 높아졌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아, 2개 거절당했으니까 남은 것도 거절당하겠네가 아니고 원래 나는 3개 중에 1개 잡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2개 거절당했다면 남은 1개는 잡을 확률이 올라가잖아, 사실. 근데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확률적인 것도 우리 마인드에 따라서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TA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거절당하고 와도 괜찮아요. 데미지가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다 죽어가요. 이거 TA 거절 몇 번 당했다고 죽어가요. 왜? 우리 TA 할 때 우리 DB 돈 주고 샀어요? 무료로 합법적으로 주잖아요. 왜 데미지를 입죠? 또 줄 건데? 나는 최선만 다하면 돼요. 그래서 이 TA 거절당한 걸로 마음의 상처 얻지 마십시오. 어차피 횟수만 늘리면 결과는 따라옵니다. 정말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TA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스크립트 연습하잖아요. 물론 연습해야 됩니다. 근데 정말 웃긴 건 이 스크립트대로 안 하고 진짜 개떡같이 한 100번 돌려보십시오. 개떡같이 하는데 잡혀요. 횟수를 늘리면 내가 개떡같이 해도 잡힌다는 거예요. 한두 개는 잡힌다는 거예요. 물론 스크립트 연습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정도로 저는 이 확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제는 TA는 그래 우리가 무료로 주니까 타격이 없다 쳐요. 근데 상담은 내가 이제 커피값도 내, 교통비도 썼어, 주유비 썼죠, 만나면서 시간도 썼죠, 상담 준비한다고 에너지도 썼죠. 아 이제 내가 투자한 게 있어요. 근데 거절당하면 어떻게 된다? 이제 데미지가 오겠죠. TA도 데미지가 오는데 이거 데미지 안 올까요? 더 오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1차 나가보신 분 계십니까? 1차 나가셨을 때 혹시 몇 번 나가셨을까요? 지금 한 번 딱 나가셨어요? 잘 풀렸나요? 2차까지? 월요일 날 한번 2차를 만나기로 했습니까? 아, 나 있습니다. 2차까지 연결됐다는 건 잘했다는 뜻이죠. 혹시 1차 가서 거절당하신 분 있으십니까? 아직 1차 나간 적도 없으세요? 아니면 1차 나가서 다 이미 난 너무 잘해 이런 분들밖에 없으신 건가? 다 아직 안 나가셨어요? TA만? 나가셨어요? 몇 번 나가셨을까요? 3번. 3번 나가셨고 2차로 이어진 게 몇 개죠? 3번이요. 3번 다 이어졌어요? 그러면 저랑 대화 안 해도 됩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아니 잘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손을 안 드신 거구나. 네, 저를 배려한 거였네요. 그러면 지금 다들 성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거절당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거절당하냐? 거절당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고객님 진짜 이해력이 떨어진다. 판단력이 너무 없어. 이런 판단력으로 어떻게 좋은 보험을 가입해? 사람을 못 믿네. 이렇게 못 믿을 거면 왜 방송 DB 연락했냐? 어차피 만나도 못 믿을 거면 본인 친구 친척한테 들지. 이런 생각 듭니다. 맞잖아요. 나 시간과 에너지를 썼는데 나 오늘 돈 시간 다 썼는데 아까워 죽겠네. 다시 지점에 가려고 하니까 힘이 안 나요. 맞죠? 이게 우리 보통의 설계사들이 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저도 그렇게 느꼈고. 근데 지금 저는 이런 거절을 당해도 물론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은 들지만 빨리 일어설 수 있다는 거죠. 바로 다음 상담 그냥 가면 되고 아니면 다음 고객님 연락해서 하면 된다는 거죠. 어떻게 이겨내냐? 신입 때 이렇게 이겨냈어요. 아, 내 AP 실력이 너무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객님의 이해력과 판단력을 탓하지 않아요. 그분도 어차피 누군가에겐 계약을 하거든요. 그렇게 판단력이 안 좋아도 계약한다는 거죠. 보험 다 들고 있잖아요. 저한테 안 했을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제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탓하자는 거죠. 그래서 내 AP 실력이 부족하구나. 지점 가서 다시 롤플레잉해서 연습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할 수 있을까? 아, 내가 조금 어렵게 설명했나? 나름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너무 어렵게 설명했나 보다. 통일보감 읽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고객님이 내 상담에 집중 못할 정도로 입냄새가 심했나? 코털이 있었나? 눈썹 정리를 안 했나? 손발톱 정리를 안 했나? 이렇게 외모를 일단 체크해 보세요. 본인이 신뢰를 가질 수 없는 외모를 준비하고 갔을 수도 있잖아요. 성형수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다들 외모가 다 출중하세요 이미. 그래서 그냥 거울 보고 코털, 눈썹, 손톱 보일 수 있는 곳들은 다 청결하게 준비가 됐는가, 나부터 상담을 할 준비가 됐는가를 확인하라는 거죠. 그래서 외모 체크하고 전문성, 나는 지금 설계사 코드도 있고 이것도 달고 설계사라고 가지만 진짜 전문가인가, 전문성을 띠고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나는 다음 달 급여를 위해서 전문가인 척 하고 있는가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으로 공부하게 되겠죠. 고객 탓을 안 하게 되겠죠. 내가 부족한데 고객 탓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결국엔 자기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인드를 갖고 가세요. 저는 애초에 이 마인드로 갔습니다. 거절 당해도 좋다. 어차피 나는 많이 해야 성장하는 건데. 그리고 고객님이 오히려 시간 내줘서 내 설명까지 들어주는데 내가 왜 고객 탓을 하고 있지? 친구 붙잡고 2시간 동안 AP 해보세요. 친구가 들어줄 것 같아요? 야 빨리 밥 먹으러 가자. 안 들어줘요. 근데 우리 고객님은 와가지고 들어주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DB 사서 만난 것도 아니잖아요. 공짜로 내가 AP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어차피 난 신입인데 어떻게 만나자마자 계약을 다 할 수 있겠어요. 어차피 부족하니까 시간 내줘서 내 AP를 오늘 1시간 반, 2시간 들어준 고객에게 감사하자. 계약을 하든 안 하든 이런 마음가짐으로 임하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가 없어요. 들 수가 없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있습니다. 상담 복귀를 해야 됩니다. 복귀. 우리 복귀가 바둑에서 복귀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우리 이세돌이 AI 이겼잖아요. 한번. 복귀라는 게 이겼을 때도 복귀를 하고요. 졌을 때도 복귀를 해요. 꼭 내가 실패했을 때만 복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상담도 똑같습니다. 내가 계약했을 때는 나 잘했으니까 계약한 거지 복귀할 게 어디 있어.
아니에요. 내가 계약을 했을 뿐 계약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뭔가 실수를 했고 보완할 점이 있어요. 근데 고객님이 계약을 해줬을 뿐이죠. 근데 그걸 내가 찾아내지 않잖아요. 계약 잘한다고 해서 다 그냥 오케이 계약했으니까 이제 서류 쓰고 클럽 노래 틀으면서 오케이 복귀하자. 아닙니다. 복귀해야 돼요. 상담 끝나자마자 5분 내로 차에 앉아서 빨리 메모장이든 폰을 켜서요, 상담 과정에서 있었던 고객님의 니즈, 불편함, 그 다음에 앞으로 2차 때 3차 때 내가 만나서 도와줘야 될 일들, 그리고 준비해야 될 서류, 고객님이 해야 될 일, 그 다음에 내가 상담 과정에서 폭탄 멘트를 한 건 없는가, 그 다음에 내가 저번 클로징보다 이번 클로징에서 좀 더 잘한 것 다 적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출발해요. 지점으로. 귀점해야 됩니다. 집으로 가면 안 돼요. 오늘 계약했다고 친구 만나서 맥주 먹으면 안 돼요. 왜? 그게 왜곡될 수 있어요. 오늘 내가 고객 만난 이 상담 내용이요, 물론 메모를 했지만 왜곡되지 않기 위해서 꼭 사무실 가서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물론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고 가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가정이 있는 분들은 집에 가셔야죠.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가정에 가서라도 오늘 상담 내용을 돌아봐야 됩니다. 아, 내일 사무실 가가지고 오늘 뭐 어차피 기억하면 되니까 다 메모해놨으니까 사무실 가서 정리하지 뭐. 아닙니다. 그 하루 사이에 사람은 꿈도 꾸고 그 사이에 있었던 일 때문에 왜곡이 되기 시작해요. 어제 오전에 만났던 사람을 이걸 얘기했었나? 오후에 만났던 사람인가? 이렇게 왜곡된단 말이죠. 그래서 꼭 집에서든 사무실에서든 오늘 하루를 마감을 해라. 이게 제일 멘탈 깨집니다. 이제 우리 만나서 AP 깨지는 거는 그래도 돈 쓰긴 했지만 우리가 뺏긴 건 없잖아요. 근데 이건 뺏겨요. 내가 받았다 뺏깁니다. 사람 제일 싫어하는 거죠. 줬다 빼는 거 제일 싫잖아요. 우리 돈 분명히 500만 들어왔어요. 근데 다음 달 갑자기 300만 빼앗아가. 와, 미쳐버리죠. 예, 미칩니다. 그래서 이 철회 해지 당했을 때 솔직히 멘탈 제일 많이 깨지죠. 무너지죠. 근데 저는 여기다가도 우리 TA처럼 대수의 법칙을 또 적용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차피 철회 해지 당했는데 내가 술 먹는다고 돌아오지 않잖아요. 어차피 슬퍼해도 철회 해지 당했습니다. 근데 최선을 다하겠죠. 다시 전화해서 고객님 왜 그러실까 이유라도 알면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하겠죠. 근데도 안 됐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대수의 법칙 어떻게 하냐면, 당장 내가 이번 연도에 철회 해지 그 전에 당한 사람의 그 기간을 봅니다. 저는 바로 저라면 지금 만약에 철회 왔다 띵동 했다 그러면 이게 왜 그러지 연락드리고 안 된다 그러면 찾아봅니다. 컴퓨터로. 그러면 2월 달에 철회 건이 한 건 있고요. 예를 들어서 24년 한 10월 달에 한 해지 건이 있어요. 그러면 주기가 어떻게 되나 봅니다. 4개월에 한 번씩 철회가 나오네. 나는 정말 정도 영업을 했고 올바르게 영업을 했음에도 4개월에 한 번씩은 이런 고객님이 나타나네. 이건 피할 수 없다. TA처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죠. 앞으로 4개월 동안은 그러면 철회 해지가 없을 확률이 높겠다. 나이스. 이 사람 덕분에 난 앞으로 4개월 동안 영업할 때 걱정 안 하고 하면 되겠다. 이렇게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어차피 우린 깨졌으니까요. 근데 붙잡고 옆에 가가지고 플래너님 저 오늘 20만 원 깨졌어요. 안 바뀌어요. 어차피 안 들어와요. 그리고 그 부정적인 감정은 전이가 돼요. 우리 암처럼. 그 사람도 오늘 깨지고 왔을 건데 깨지고 오거나 뭐 잘 됐거나 어쨌든 제 이 부정적인 이 감정과 이 분위기를 굳이 전념시킬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없어질 것 같죠, 감정이. 아니에요. 말하고 나면 계속 생각나요. 더 생각나, 얘기할수록. 그래서 빨리 잊어버리는 게 좋은데 잊을 거면 이 대수의 법칙을 이용하니까 좋더라. 그래서 저는 한 6개월 만에 철회건이 나왔어요. 해지는 잘 없는데 철회는 한 번씩 나와요. 지인 때문에 뭐 저한테 들었던 거를 그대로 들고 가서 갑자기 바꾼다던가 뭐 그런 건 피할 수 없더라고요.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그래서 최근에 한 번 또 나왔어요. 또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와, 앞으로 6개월은 나는 이제 승승장구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편하더라. 또 이겨냈다는 거죠. 긍정적으로. 그리고 현대홈쇼핑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 기준이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기준에 따라 우리 현대홈쇼핑을 선택했을 겁니다. 근데 저랑 부합하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수험표입니다. 21년도 전국 소방공무원 수험표고요. 저는 행정학과 나와서 소방공무원을 꿈꾸고 달렸습니다. 2년 동안 달렸어요. 2년. 그래서 최종 면접까지 갔어요. 최종 면접까지. 한마디로 필기 붙고 체력 시험까지 붙었습니다. 근데 2년을 준비했다는 건 첫 1년을 망쳤다는 거겠죠. 어떻게 망쳤냐? 저는 선천적으로 누군가 저를 통제하는 걸 싫어합니다. 저를 믿었어요. 통제하지 마. 난 내 알아서 할 수 있어. 친구들이 소방 학원을 다녔어요. 근데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휴대폰 빼앗고 통제한다는 거예요. 난 못 가요. 거기서 공부가 안 될 것 같아. 중간에 한 번씩 유튜브 봐줘야 되는데 밥 먹고 나서 한 10분 정도는 볼 수 있잖아. 근데 그것도 이제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나 통제하지 마. 나도 학원 안 가도 나 알아서 14시간, 15시간 공부할 거니까 그럼 안 가도 되잖아. 어차피 공부하는 시간은 똑같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집에서 했다는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됐겠죠? 나를 믿은 결과 1년 내내 말아먹었습니다.
근데 너무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왜? 돈 안 벌어도 되죠? 부모님 뭘 안 하죠? 공무원 준비하니까. 그리고 몰래 누워서 휴대폰 보는 그 재미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1년 말아먹었죠. 그리고 21년도에 이제 정신 차렸어요. 아, 내 나이도 있고 친구들 취업하고 소방관 되는 거 보니까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1년은 나를 믿지 말자. 환경을 믿어야 되겠다. 친구들이 된 애들을 보니까 다들 보통 학원 다니거나 뭔가 통제가 있었어.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21년도에 근데 죽어도 학원은 가기 싫다. 일단 강의, 인강을 끊고 스터디 카페를 가자. 그냥 카페는 시끄러우니까 스터디 카페를 가면 다들 공부하는 분들이니까 조용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집이랑 먼 곳을 가자. 내가 중간에 집에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생각으로 이제 통지를 하나씩 걸기 시작했죠. 그리고 거기서 공부할 때도 제가 언제든지 집에 가려고 마음만 먹으면 또 갈 수는 있잖아요. 당장 누가 붙잡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친구한테 약속을 했어요. 아침 우리가 8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여기서 상주하지 않고 뭔가 아픈 거 외에 뭔가 딴짓하러 나간다. 벌금을 매기자. 그 시간 안에 여기 없으면 벌금이다. 이런 통지를 줬어요. 근데 제가 친구니까 뭐 어기고 나갈 수도 있겠지만 서로 자존심이 있었어요. 왜? 서로 그 목표를 향해서 서로 열심히 하자 했는데 갑자기 제가 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갈 수는 없잖아요. 또 웃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자존심 때문에 또 그런 통제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하루에 12시간씩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느낀 게 뭐냐, 나를 믿지 말고 환경을 믿자. 거기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최종 면접까지 갔지만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거 보면 소방관을 안 했겠죠. 우리 김 단장님을 만나버렸기 때문이죠. 중간에 제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정년까지, 퇴직까지 내 급여를 곱하기 해봤어요. 승진하는 것까지 다 했을 때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제가 생각하는 그 노후에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을 돈은 아니었어요. 적어도 노숙자는 안 되겠지만 제가 원하는 삶은 아니었어요. 물론 명예가 있고 정말 좋은 훌륭한 일을 하는 거지만 나랑은 맞지 않겠다. 그러면 나는 어차피 사람 도와주는 일을 하면 되잖아. 꼭 소방관 아니라도 사람 도와줄 일은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만큼 벌면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 영업이었던 거죠. 세일즈. 그래서 제가 선택하게 됐고, 결론은 나와 환경이 있다면 환경을 믿어야 된다는 걸 절실히 느꼈고, 그래서 이 현대홈쇼핑을 선택할 때 환경이 제대로 갖춰진 회사인가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내가 잘할 자신이 있냐가 아니고 환경이 받쳐주는 회사인가를 봤다는 거죠. 이렇게 제가 이제 보험회사를 찾았죠. 대형 GA 많죠. 굿리치, 인카, 뭐 프라임 많죠. GA 다들 여기 뭐 면접 보셨을 수도 있고 분명히 현대홈쇼핑 알아보기 전에 뭐 몇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걸 하나하나 다 가진 못했어요. 근데 여기 지점장님들이랑 면접도 잡아놓고 막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제가 생각한 그 환경에 부합하지 않았어요. 그 기준이 뭐냐? 3가지를 제가 했다는 거죠. 지속성, 강제성, 성장성. 이 3가지가 다 부합하는 회사가 있냐를 봤어요. 강제성과 성장성이 있는 회사 있어요. 다 그러니까 대형 GA가 됐겠죠. 맞잖아요.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저는 왜 현대홈쇼핑을 선택했냐? 이 지속성, 강제성, 성장성 3가지가 다 있다는 거죠. 지속성부터 보자면 고객이 끊기지 않는 회사인가? 중요했어요. 일부 회사에서 DB 공급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무료로 주는 데도 있어요. 근데 조건이 다 있어요. 일정 MMP를 달성한다거나 업적을 달성한다거나 아니면은 한 달에 5개만 준다거나 5개 외에는 본인 돈을 지불해야 된다거나 뭔가 조건이 다 있어요. 그냥 주진 않아요. 근데 광고할 때는 그런 조건을 말하지 않죠. 맞잖아요. 그래야 오니까, 리크루팅이 되니까. 그래서 저는 다 속았죠. 알아보면 결국에는 공짜가 아니었어요. 결국엔 제 돈 들여서 DB를 만났어야 됐다. 근데 제가 이 TA랑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상품 제안, PC, 클로징까지 어떤 특별한 교육이 없어도 혼자서 어떻게 뭐 책을 보든 뭐 부딪혀서라도 배우면 되는 영역이니까 이거는 걱정이 안 됐어요. 내가 회사 선택할 때 이 고객 발굴이었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가족, 친척, 친구를 구워 삶을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3개월이면 끝이에요. 길어야 6개월이고요. 인맥 많아도 1년이면 끝입니다. 우리 1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5년, 10년 롱런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를 찾다 보니까 이 고객 발굴이었고 우리 현대홈쇼핑이 이거를 채워주고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정착률을 보니까 우리 보험회사의 절반도 안 돼요. 1년을 유지하는 분들이.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여기 계시는 분들도 1년 안에 50%는 집으로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정말로요. 이 확률이 그냥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50%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지금 정말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은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말씀드려도 사람이다 보니까 무조건 올라와요. 거절을 많이 당하다 보면. 지금은 나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이재훈 플래너님처럼 이겨내야지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거절당하고 그 내가 기대했던 만큼 안 나오면 항상 부정적인 생각은 올라옵니다. 근데 그걸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2번째, 강제성이었습니다. 강제성도 이런 문화가 있는 회사 잘 없어요. 있긴 하지만. 근데 우리 회사는 이 3W라는 문화가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돈 못 벌어 가실 분 있을까요? 다 잘 법니다, 사실. 진짜로. 다 플래티넘 다이아고요. 플래티넘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우리 평균 이상을 벌고 있으신 분들밖에 없어요. 일주일에 3건, 단순하게 말하면 일주일에 3건만 하자. 쉬워 보이지만 어렵죠.
여러분들 혹시 3W 하고 계시는 분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몇 주 달성하셨습니까? 3주. 대단하십니다. 3주 어려워요. 3주면 9건인데 9건을 3주 동안 계속 3건씩 했다는 거잖아요. 신입한테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혹시 3주 이상 하신 분 계십니까? 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셔야 돼요. 이게 3W는 안 하는데 돈은 많이 벌고 싶다? 정신병 초기 증세라고 봅니다. 맞잖아요. 계약을 많이 해야 돈을 많이 벌어 가는 건데 왜 많이 건수는 하기 싫은데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정신병 초기 증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장성. 저는 이 성장성도 한몫했다고 봅니다. 제가 우리 지점장님이랑 면접을 할 때 제가 성장할 수 있고 우리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그 비전을 계속 알려주셨어요. 그냥 저만 성장한다면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 제가 성장하면 이탈할 수밖에 없잖아요. 회사는 성장하는 게 안 보이면. 근데 우리 현대홈쇼핑도 성장한다는 거예요. 저도 성장하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3차월, 6차월 수료 저도 똑같이 했고요.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6차월에 가면 이렇게 뭐 발표도 한번 해봅니다. 하고요. 과제도 아마 받으셨을 겁니다. 과제도 하고 이렇게 작년에 제가 이제 플래너로서 여러분들이랑 같은 이런 신입 플래너로서 참여해서 교육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저라고 해서 김 단장님이 1대1 과외를 해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부문, KD 부문과 지점에서 교육 똑같이 받고 저도 여기까지 성장한 거예요. 저라고 해서 특별한 교육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을 다 해주고 있으니까요. 믿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단 3W를 하면서 하라는 걸 안 하면서 왜 안 돼? 라고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당연히 집에 가겠죠. 아까 정착률 보셨죠? 50%? 거기에 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거기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하라는 걸 하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하나 사은품을 걸겠습니다. 오늘 들으면서 나 이것만큼은 나 써먹을래 라고 한 것 있으시면 손 들고 한번 해주세요. 한번 마음에 와닿았던 뭔가가 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대수의 법칙이나 뭐라도 하나 써먹어 보겠다 당장. 어떤 거 써먹어 보시겠어요? 상담 복귀. 네. 어떻게 하실 겁니까? 5분 안에 몇 건 어떤 상담을 했는지, 내가 부족한 게 있었는지, 네. 다음 2차가 됐으면 2차 상담 때 필요한 서류와 고객님한테 준비해야 될 것들 뭐뭐 있는지 기록해서 고객한테 문자 보내드리고 네. 사무실 복귀해서 자료 준비하고. 완벽합니다. 와. 그런데 이렇게 하시잖아요. 방금 말씀 주신 대로 하면 2차가요 클로징 확률이 너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 고객님의 니즈와 불편함을 내가 다 적어놨잖아요. 다음에 올 때 그거 만족시키려고 적은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다음에 만났을 때 자 고객님, 제가 저번에 1차 때 고객님이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메모를 해뒀는데 이런 불편한 사항을 제가 이렇게 해결해 드릴 거고요. 지금 고객님이 이런 게 부족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보완해 왔고요. 그 다음에 고객님이 오늘 해야 될 일을 정리해 왔습니다. 이렇게 5가지를 오늘 하고 제가 마무리하고 가도록 할 건데요. 1시간만 시간 내주시고요. 요 5개 첫 번째부터 제가 할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증권과 해지 확인서 준비해 주셨습니까? 딱딱딱 나오죠. 그러면 고객님 입장에서도 오늘 만났을 때 해야 될 일, 그리고 내가 부족했던 걸 까먹고 있었는데 다 상기시켜 주잖아요. 일주일 전에 만났기 때문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까먹고 있었단 말이죠. 뭐가 부족했던지. 1차 때 보장 분석을 해줘도 까먹어요, 고객님들은. 근데 내가 만나자마자 저번에 만났던 과정과 내가 준비해온 거를 간단 명료하게 딱 머리에 넣어주니까 고객님이 오늘 해지하는데 복잡하지 않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복귀가 이렇게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신입 설계사 분들이 어떤 오해를 하시냐면, 아니 저렇게 잘하는 분들은 뭔가 특별한 방법이 있을 거야. 근데 그 특별한 방법을 알려주지 않네? 맨날 이런 허무맹랑한 멘탈 잡아라, 마인드 잡아라 이런 소리만 하지 실제로 고객 앞에 가서 자기네들이 받는 그 계약 스킬들을 알려주지 않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없습니다. 저도 있는 줄 알았어요. 진짜 있는 줄 알았어요. 탁승정 팀장님이나 김세필 팀장 강연 들어봤잖아요. 다 잘하라는 말이잖아요, 결국엔. 근데 거기서 내가 얻을 게 없다고 생각하면 진짜 없어요. 왜냐면 다 뻔한 소리고 이미 우리 지점장님이나 우리 팀장님이 다 말씀해 주신 것밖에 없어요. 그거를 더 그냥 자세하게 풀어줄 뿐. 근데 제가 다이아몬드를 달성해보니 정말 없더라고요. 그냥 지금 이 상담 복귀 하나가 엄청난 능력이에요. 엄청난 자기만의 강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영업을 꾸준하게 잘할 수 있었고 뭐 하면 그 마인드도 있지만 두 번째로 복귀입니다. 이 상담 복귀를 잘했기 때문에 2차, 3차가 퀄리티가 올라가니까 계약을 잘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고, 제가 이 문구를 좀 최근에 봤는데 마음에 와닿아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길을 걷다가 돌을 보면 우리는 방금 이 교육을 듣기 전까지만 해도 걸림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강자가 됐어요. 디딤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당장 내일 아침에 지점 돌아가서 만나기로 했던 고객님이 갑자기 못 만난다고 하거나
TA가 안 잡히거나 철회가 되거나 우리 신입이라서 막 9건 들어가셨죠. 근데 그중에 철회가 나왔어요. 아, 미쳐버리죠. 그런데도 이제는 우리는 강자잖아요. 디딤돌로 생각한다는 거죠. 이런 철회 어차피 내가 피할 수 없어. 내가 2년 3년 롱런 하다 보면 이런 철회권 해지권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어차피 철회 당한 거면 내가 왜 철회 당했는가 그거를 보완하자 이렇게 넘기라는 거죠.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